정화. 정화가 된 환경에 우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화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오염된 데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물과 공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은 관심이 많아졌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제 직업상의 어떤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제 경험으로 소명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이라는 거는 보기엔 똑같잖아요. 근데 같은 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체를 키워보면 다르게 자라요. 이건 뭘까요? 양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파를 물에다 담가놓는다면 그들은 거기에는 양분을 먹고 자라겠죠. 잘 자라는 아이가 있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양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물의 문제죠. 보이지 않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물만 바꿔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개선되는 걸 보셨죠. 먹는 거, 마시는 것만 바꿔도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몸은. 즉 물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명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용존산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제 끓이게 되면 화학을 좀 배우셨던 분들 이해하시는 게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물에서. 그 물에 있는 세균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철이 녹이 있으면 우리가 찌꺼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네랄은 산소랑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 안 되는 걸로 바뀌어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끓인 물에 있는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끓이면 산소는 없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원래 갖고 있던 산소 양은 확 줄어들어요. 기본 상식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물에서는 적용을 못했던 걸 말씀드리죠. 자, 이 스프링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때 만난 제품이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 보온도시락, 옛날 보온도시락 정도 크기 되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압축 활성탄 방식을 써서 직수 타입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직수가 일반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직수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대부분 냉온수가 되는 역수압투압이나 중온화막을 쓰고 있었죠. 근데 압축 활성탄을 쓰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놀라웠었고, 또 얘들의 단점이 세균을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로 UV 살균을 한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근데 UV 살균을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들어가면서 사실 이 제품의 100만원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한 200만원 가까이 가져야 이런 UV 살균이 들어가는 제품이 원래 나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 이것까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선이 없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알면 알수록 이 무선 유도 자기장 방식으로 한다는 게 놀라웠죠. 왜? 물을 쓰는 가전제품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오래 못 써요. 근데 고장이 잘 안 날 수 있게 배선이 없고 훨씬 더 심플해지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어요. 10년을 넘게 쓰고 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이 스프링의 얘기는 사실 끝나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놀랍죠. 압축 활성탄인데 활성탄의 재료가 다릅니다. 그냥 석유화학 물질 찌꺼기를 갖고 태워서 만든 게 아니고요. 코코넛 야자 껍질을 태워서 만들었어요. 천연 재료를 갖고 태웠다. 이게 뭐가 다르냐?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쑤시면 쑤시지? 다릅니다. 이걸 태우면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활성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물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거를 석유에서 하느냐, 코코넛 같은 천연재에서 하느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는 걸 또 그냥 채운 게 아니라 꽉 눌러서 채운 압축활성탄. 압축한다는 게 뭐가 다를까요? 물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꽉 눌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틈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쭉 어깨동무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 눌러놓은 압축활성탄을 써요. 근데 왜 다 알면서도 이걸 쓸까요? 당연히 비용입니다. 왜? 이거를 많이 채울수록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남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는 제품이 아니라 건강한 제품을 쓰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듀얼로 쓰고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는 여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도 같이 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구색만 갖춘 제품이 아니고요. 반드시 걸러야 될 건 거르고 지켜야 될 건 지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UV 살균도 그냥 하지 않죠.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UV 살균 하는 거는 사실 산업용이나 업소용에서는 이걸 써요. 근데 그들 제품 보시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가정용으로 요구리 살균을 하고 있는 제품 없잖아요, 시중에. 그죠? 그래서 254 이제 자외선을 쬐어서 이제 살균을 99.99 물을 살균합니다. 물 속에 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마리 나왔던 저희 집 물이었고, 새 거라고 좋아했던 옆집 선배의 물은 3000마리를 제가 되게 통쾌했거든요. 근데 이스프링을 쓰시는 분은 그 물은 안 나왔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그 방식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 거는 요즘 보면 어저께도 만난 분이 우리 집 정수기 바꿨어요. 스테인리스 관이에요. 되게 자랑해요. 근데 스테인리스가 아니면 뭐합니까? 물에 있는 세균을 못 잡는데 스테인리스 관이 살균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균이 안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물에 있는 걸 살균하진 않아요. 코크스를 여기를 또 살균한다고 광고를 많이 하죠. 그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살균하면 뭐합니까? 물에 있는 걸 살균해야지. 물에 있는 세균이 없잖아요. 천만의 말씀.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시죠? 겨울에는 덜하겠지만 여름철에는요, 공동주택의 물탱크에 세균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는 게 혹시나 있다면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꾸 스테인리스 관이나 여기에 살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본질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과 광고를 하고 컨셉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뭔가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마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어마한 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에 돈을 써야죠. 필터가 제품에 이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품이 있으면 이 정도 다 필터가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기능을 넣어야 되고 컨셉을 넣어야 되고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이상한 컨셉들을 자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본질보다는. 그게 먹히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귀한 돈 벌기도 힘든데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유도 커플링 방식은 이제는 요즘은 너무 이제 잘 아시죠. 핸드폰이 무선으로 충전되는 방식. 그 방식과 같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심플해져요. 교체하기도 쉬워지고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코디가 필요 없죠. 굳이 코디를 넣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또 금융비용이거든요. 금융비용 우리가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은행에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굉장히 저렴해서 필터 관리비용까지 쳐도 리터당 1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는 계속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식자재를 닦고 여러 가지 할 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사실은 NSF라는 게 이제는 많이들 아세요. 물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만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NSF의 기준, 맛이나 어떤 유기화합물이나 박테리아 미생물을 잡을 수 있는 거에서 대부분 한두 가지를 만족할 때 이스프링은 세 가지를 만족하는 유일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앞에서 말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기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NSF에서 물에 대한 기준이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 6가지 이 기준은 모두 다 만족해요. 근데 이스프링이 바뀌었을까요? 보통의 타사 제품들은 이런 기준이 생기면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프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다 만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의 본질에 충실했느냐 컨셉에 충실했느냐. 본질에 충실한 제품은 아무리 많은 기준이 생기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